제목이 이상하죠.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크게 지금 정치권을 외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커다랗게 종북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종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잔존 세력, 민혁당 잔존 세력, 저퀄러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재명 그 세력들, 이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 하는 꿈,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례정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기꾼 세력인 조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례를 찍어야 할지,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그런 통진당 잔존 세력을 비례해서 찍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꾼이냐 아니면 반대한민국이냐.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재명의 당이 어떤 당이든 그들은 총선의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반드시 결집을 할 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전략적 투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능적으로 민주당을 찍습니다. 조국을 중심으로 한 사기꾼들을 찍느냐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 통진당 잔존 세력을 찍느냐, 그 선택만이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에 국힘당 지지자들인데요.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 공천을 한 사람들이 우파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죠. 공천된 사람들 김영주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주사파 출신들, 민주당 폐품들 모조리 공천을 했죠. 국힘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확고한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힘당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화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 주사파였다가 종중 매국화된 그 전대업 세력, 이 사람들은 정리가 되면서 지금 한총련이나 경기 동부연합, 그 민혁당 잔존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 질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종북의 색채가 강하면서 종중은 조금 덜어냈죠. 반면에 그 국힘당은 종중은 그대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 양당이, 민주당, 국힘당 모두 보면 양당이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극히 부인을 하고, 민주당은 국힘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리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국힘당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파 중에 정말 소수의 양심적인 부정선거를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국힘당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또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서 국힘당이 제거해주고 숙청해주기 때문에 민주당은 역할 분담을 국힘당에다 한 거죠. 문제는 지금 국힘당이 우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 할 수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 그 고종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들어바칠 때 일본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후궁은 계속 둘 수 있느냐, 한 달에 얼마 주느냐, 자기는 무엇으로 주느냐, 내 친인척들은 자기는 무엇을 주느냐. 그러고 나서 대신 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인 그 이완용이 보고 너가 가서 찍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찍어야죠. 그리고 내가 찍었다는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말 하지 말았다는 것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제 군주 시대에 명령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거나 그 당시에도 우리 고종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고종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고종의 생각은 이건 나의 나라고 백성도 나의 것이다. 내가 팔아먹든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우리 고종 그러면서 만세를 부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실을 알려주면 맞아 죽었겠죠. 우리는 아주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북이 더 좋아, 종중이 더 좋아. 그러면 자유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광화문 세력이라든지 소수 원외 정당들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원외 정당 밑에 하부 구조나 그 밑에 그것을 구성하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의 열망이나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상층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힘당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유우파의 에너지를 모아서 원내로 진출하고 또 그리고 강력한 우파의 주장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주장을 해야지 생존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그 국힘당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유우파 세력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 가지고는 국민들 앞에서 뭐 강력하게 뭐 반공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와서는 굽실굽실거리고 어떻게 한 자리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지분이나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들어줄 수 없고 너네는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돌아서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신념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러지만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자유의 가치가 어떻고 이러면서 안에 들어와서 굽실굽실하고 한 자리 하려고 줄을 대고 이러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여러분 전향했다고 오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지도자였다면 전향했다고 오는 사람들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향했다고 오는 사람 이용 가치는 있겠죠. 적에 대해서 잘 알도 아니면 어떤 소수 전투에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성이라든지 인간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과 1, 2년 전 아니면 불과 한 달 전에 동지들을 배신하고 온 사람, 그러한 인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뭐 이념도 가치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줄을 대려고 그냥 들이대는 사람들, 참 이렇게 가련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잘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고 조작했다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피하고요. 그냥 말로만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무엇을 가지고?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로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까? 저는 명함을 파서 직함을 길게 쓰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명함이 무엇이 중요하고 직함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안이요? 대안은 자유시민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단합을 해서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받쳐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받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쓸데없는 지나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요, 그 진정한 자유시민들이 단합을 해서 우파 정당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번 선거 때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용당하실 겁니까? 그 전쟁터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이라 잘 모르고 여자아이로 자라났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 적군에 의해서 죽고 자기 어머니도 유린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적장한테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연명하게 해서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장이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고 우리 어머니를 유린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를 유린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지 알면서도 좋다고 그냥 다 알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또 옆에서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너희 어머니를 유린한 사람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 대안이 어디냐, 대안이 어딨어 이러면서 거기에 막 쳐부르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들어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유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지 자유시민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로 생각을 해야죠. 대안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계속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